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3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까지 단숨에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냉정하게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계속 하락하는 데는 갖다 붙일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 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일반 이제 개별 관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특히나 최근에 소프트 데이터, 즉 이 설문으로 하는 경제 지표들이 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설문할 때,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묻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게 중도층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까지 슬슬 그러니까 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 그냥 우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세라는 게 부과가 된다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지불하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소비자가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100%다 전가는 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이 전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고, 이 지표가 발표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주마다 예측치와 확정치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2주 전에는 이게 발표되고 나서 반등했어요. 아, 괜찮다, 저거는 소프트 데이터니까. 근데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놓고도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지수의 결과를 따라 가지고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에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과연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인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적인 우려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임기 동안에 불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매드맨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일일이 다 반응할 수 없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흐름들이 쌍바닥과 N자형 패턴, 그러니까 쌍바닥이라는 거는 최근 흐름에서 이 자리에서 언더슈팅 했다가 올라왔죠. 이 자리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온 만큼 다시 내려가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잘 버티긴 했는데 이번 주가 진정한 시험대가 되겠죠. 여전히 신규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서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내려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의 관점이 좋고, 여전히 2495에서 2510 그리고 120평, 이런 구간들을 눈치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없이 다시 저점 구간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장 마감하고 나서도 종목들은 별로 흘러내리지 않는데 선물 혼자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날 그 만기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만기 흐름에서도 한 우리가 12달이 있으면, 물론 이거 이제 위클리니까 52주가 되겠죠. 52번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통상 만기를 12번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해지를 하기 위한 물량들을 수익으로 거두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결국은 바뀌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적당히 들어 올려가지고
풀이를 죽이는 마감으로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것들을 챙겨가는 만기를 진행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쌍바닥 특히나 18,000 요 구간을 그쵸? 올라탔다가 아까 여기는 슈팅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결국은 지지보다는 저항을 선택을 하면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갈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찍으면 120평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들지 못한다라 그러면 N자형 패턴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들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들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어떤 쪽으로 나올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상호관세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땐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도 전면적 과세보단 상호관세가 나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막 평가가 달라지는 분위기죠. 그렇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갖다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120평을 터치하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관점에서는 다시 추가로 이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쌍바닥 만들고 120평을 가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 맞는 패턴이다, 뭐 이 정도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쌍봉 형태로 좀 별로 좋지 않게 내려오고 있죠. 이 자리를 바로 내려오는 모습이고 아마 월요일도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런 자리들 지키는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역시나 헤드가 나오고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목표치들을 다 완성을 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쌍봉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출발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소한 사후관세가 발표가 되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해석이나 움직임을 파악하고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기에서 조절하기도 애매하고 별 수 없이 좀 더 가주길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뭐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면 역시나 더 좋지 않은 흐름. 특히나 2차 현지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다시 675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이 아래에서는 뭐 매집 관점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 나가는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못 나가는 종목의 추세 전환을 선택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